시간에는 우리가 세종시 다녀왔던 스터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달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토지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여기 개발 시작과 완공 시에는 땅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매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세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종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세종시가 생겼냐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정부 청사를 세종으로 이동시키면서 인구를 분산시켰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청사가 보면 전부 서울,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침공 때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벌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혁신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전국으로 이전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 곳을 만들어서 공공기업, 공공기관을 분산해서 이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새만금이 있고, 그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세 번째로 큰 사업이 이제 세종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개발 목적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 인구는 50만 자족 도시를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최근 도시 기본계획 보시면 2030년까지 80만까지 자족 도시를 완성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면적은 220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제 세종시 도시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심지 체계에서 한 개의 도심, 그 다음에 한 개의 부도심, 한 개의 지역 중심, 그리고 총 8개의 지구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도심이 건설 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개발되고 있는 곳이 도심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를 건설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 중앙 행정 및 정보 출연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성장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다음 이제 두 번째 도심, 그 다음으로 개발시킬 부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심은 조치원이 부도심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건설 사업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시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가 조치원입니다. 그래서 조치원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북부지역 도심 기능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주택 건설 사업, 그 다음에 건설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재정비하겠다. 건설지역 위에 조치원이 있으니까 건설지역 간 균형 발전을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 등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계획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도심의 주요 기능을 제일 많이 넣어놨네요. 그래서 조치원은 앞으로 10만 명 이상이 인구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을 가보면 아직 원도심의 미개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빈 땅, 낮은 건물, 그런데 투자하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치원은 별도로 부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지역 중심에서 조치원 위에 전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면의 주요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8개 지구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지구가 주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 개발지 1생활권, 2생활권 제일 먼저 개발된 곳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인데 평당 1,500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생활권과 건설 사업지와 가까운 곳은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연동 연기가 있고, 우측 건설 사업지에서
동쪽에는 북악면, 그 다음에 아래쪽은 금남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기능들을 한번 읽어보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보면 도시계획상 이제 도시개발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부도심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지역 중심이 쭉 주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지역과 가까운 좌측편에는 장군면,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금남면이 있고 북악면, 그 다음에 연동, 연서, 그 다음에 전이, 전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세로축 개발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먼저 조치원이 저는 가장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 자체, 여기도 다 세종시로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건설지역만 세종시인 줄 착각하는데 여기 모든 게 포함된 게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80만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세종시 개발지와 가까운 쪽 위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가까운 도시지역, 연결되는 도시지역, 연결되는 도시지역 쪽으로 가격이 상당히 오름폭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 때 물건 보고 내용은 이제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간략하게 주변 시세 흐름 정도만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투자 포인트 북악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북악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북악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로 보면 여기 알록달록하게 구역이 정리된 곳이 세종시 건설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신도시 개발 사업지인데 여기와 굉장히 가까운 동쪽에 위치한 곳이 북악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보면 위쪽에 세종시 조치원이 있고요. 우리가 부도심으로 아까 지정되어 있는 걸 보셨죠? 조치원이 있고 좌측에 보면 이제 1생활권, 2생활권 위주로 먼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이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3, 4, 5생활권 위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죠. 장군면과 비슷한 조건인 동쪽의 북악면도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도로 타고 가면 바로 옆에 북악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과 개발지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지에 뭔가 행위가 이루어질 동안에 가까운 이 북악면 도시지역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식주, 그런 기본적인 생활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금 가보시면 형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악면에서는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세로축인 롯데리아가 있는 이쪽 라인 상업지가 땅값이 제일 비쌌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리아가 이 땅입니다. 평당 2천만원 정도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쪽 라인이 땅값이 제일 비쌌고, 이제 그 다음 비싼 땅값 라인이 여기 역 앞에 메인도로 이종일반 주거지랑 상업지 라인, 이쪽이 가격이 평당 1,000만원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생활권 위주로면 이렇게 가까운, 생활권이 아니죠.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역 주변 상업지가 좋겠죠. 근데 이제 문화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가까운 곳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종 혼판 서댁이라고 나와 있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과 가까운 곳에는 개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땅들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근데 이런 데는 꽉 차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내용을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긴 했지만 왜 이렇게 낮은 아파트들로만 지어져 있는지,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은
보자. 여기 말고 보시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은 높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가깝고 멀리 있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소 하나 볼까요? 보시면 역 바로 앞에 입지가 제일 좋은 이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부광리 410-401-10번지, 세종특별자치시 401-10번지 401-10번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볼 때 무조건 서류를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보면 이제 각각 2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세종시 홍판 서대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이를 7.5m까지 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1구역, 홍판 서대기에서 가까운 1구역과 2구역, 이렇게 비껴져 있는 이런 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거 시행해서 땅을 사모으기에는 요 역 가까운 쪽보다는 요쪽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행에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땅을 미리 선점하겠다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주변으로 상업용 건물들은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땅을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들이다.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 롯데리아 쪽의 상업지 라인이 이렇게 땅값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런데 보시면 세종시에서 가까운 요런 우리 일생활권에서 나가는 메인도로 있죠. 요쪽 라인 가까운데 요런 데는 평당 1,500까지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활권들이 GS, 원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다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10년 전만 해도 다 농가 밭이었어요. 근데 우측에 세종시 일생활권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될 10년 동안 먹고 쓰고 자고 할 의식주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찜질방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뷔페 먹는 건 필수죠. 마트라든지 해장국집,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든지 원룸 이런 게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가까운 곳도 이렇게 다 차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 빈 땅이었다. 지금 새만금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사이트를 조금 참고해서 위에 연기면이라든지 조치원 이런 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발지와 붙어 있죠.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생활권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쓰고 자고 할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조치원까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아래쪽이죠.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이 점점점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변 땅값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 올랐다가 개발 외지역 올랐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같이 동반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